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갑니까? 오늘 주로 청주입니다. 청주. 네, 무심천이랑 강이 하나 크게 흐릅니다. 동쪽에 중간 정도의 구도심이 있고 읍성이 있었고 남쪽, 서쪽은 다음에 만들어진 지역들이다라고 하는. 특히 서북 쪽 보면 뭔가 퍼렇죠. 공단이에요. 여기에 청주를 먹여 살리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있죠. 아, 하이닉스. 이거 덕분에 인구가 85만까지 갔고 조만간에 100만 돌파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야, 지방에서 이렇게 숫자 늘어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대세청을 주목하는 거죠. 청주가 이 서북 쪽을 향해서 서울을 향해서 커지고 있는 거예요. 청주의 핵심이라고 하면 여기입니다. 원래 핵심은 석교 육거리. 청주하면 전국적으로 버스 교통이 발달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청주가 문제가 철도가 충북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밀어냈습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결과 청주는 사실상 열차 없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강남, 서울 10에서 15분 간격. 이거는 저 인천이나 경기도 남부 지역보다도 자주 오는 겁니다, 버스가. 그러다 보니까 오송과 청주 서북부 지역은 그냥 서울의 일부가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투자하는 분들이 청주 많이 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서울인 거예요. 대서울.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 오늘도 전국 곳곳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시덕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추석 전에 이제 세종, 대전, 뭐 청주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세력권으로 그랬죠. 저희가 좀 이해를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네. 예, 세종 이야기를 좀 저희가 그래서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 갑니까? 세종도 사실은 더 들여볼 때가 많습니다만 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정지구라고 부르는 행정중심 지역은 대충 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세종의 원형이었던 연기군. 네. 연기군 시절의 군청은 조치원에 있었죠. 아, 네네. 그 조치원하고 같은 생활권인 오송, 청주 오송. 아, 네네네. 이게 여러분들이 낯서실 수 있는데 연기군은 충남이었고 청주는 충북이잖아요. 청주는 충북이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무슨 같은 생활권이냐 그러는데 사실 이제 조치원하고 오송은 같은 생활권입니다. 버스로도 바로 옆이고. 아, 조치원 오송은? 예. 네. 그 조천이라고 천 조그만 거 그리고 그거 건너가면 바로거든요. 아, 네네네. 그 오송 읍사무소까지 버스로 조치원에서 한 타보니까 15분? 그래서 오송 자체가 약간 다른 청주 도심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흐름상 조치원은 살짝 다음에 보고 제가 네. 워낙 좋아하는 곳이라 청주를 우선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하여튼 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뭐 도청 소재지 이런 게 중요했잖아요. 아, 지금도 중요하죠. 아, 지금도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 충청 남도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충청 북도가 그렇죠. 사실은 충청 서도동도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청주랑 대전이 예전에 각각 도청 소재지였는데 그렇죠. 두 개가 되게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남의 오른쪽 맨 아래에 대전이 있고 그렇죠. 충북의 거의 뭐 남쪽 끝에쯤에 그렇죠. 이제 청주가 있어갖고 그렇죠. 희한하게 도청 소재지들이 좀 몰려 있는 느낌이 살짝 있었습니다. 사실 좀 이상하죠. 충남 보시면 아시겠 특히 충남이 좀 문제인데 네. 충남이 중간에 이게 위에서 아래로 큰 산맥 하나가 있거든요. 촬영이죠. 아, 촬영 산맥 맞나요? 저 어릴 때 얼핏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산맥 이름 까먹었는데 아마 촬영 맞을 겁니다. 충남에는 촬영 산맥 말고는 그렇죠. 없었어요. 지도 보시면 그 청양이냐는 그 퍼런 지역, 예. 저 지역 중심으로 해서 분리돼 있어요 사실상. 아. 이쪽에 태안반도 쪽부터 해가지고 한 덩어리가 있고. 아, 그쪽 충남이랑 홍성 예산 바닷가 충남. 아, 이쪽 충남이랑 예. 좀 다르죠. 그 이쪽 세종, 대전, 계룡 이쪽은 논산 또 다른 충남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위치가 애매해요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더 쪼개기엔 너무 인구가 적은 거지. 그렇죠. 네네. 그래서 문제가 네. 일제 때부터 나온 얘기가 충남, 충북 합치자고 하나로. 아. 그래봤자 인구가 딴 데 한 도 정도니까. 네네. 충남이 그래서 사실 캐스팅 모델하는 게 그런 거죠. 아. 중요한데 인구가 좀 적어요. 아. 안타깝게도. 아, 그렇죠. 그래서 통합도를 만들고 네. 통합도청을 조치원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사실 조치원이 연기군청 소재지였지만 통합 충남도의 도청 소재지일 뻔했어요. 근데 그건 뭐 우리 대전에서는 뭐 그러니까 대전은 사실 아시겠지만 원래 대전 중심지가 거기가 아니잖아요. 저 또 약간 딴 데들이고 지금은 외곽 지역 취급받고 있는 데가 원래는 중심들이었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약간 이 지역의 정치 싸움에 영향을 주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 그 청주가 도청 소재지인데 청주, 예. 충주가 불만이 많잖아요.
원래 충주가 중심이었고, 아 그런가요? 예, 원래 충주였습니다. 남한강으로 통해서 서울하고 이어져 있거든요. 아 충주는 예. 근데 청주는 조금 이게 저기 무심천이라고 하는 천이 있긴 한데 네네. 그렇게 남한강만은 아니잖아요, 규모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충주가 그랬다가 1908년에 도청을 청주로 옮긴 게 일제의 소행이다라는 주장하는 충주 쪽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게 충주 세력을 약화시키고 아. 일본인들의 새로운 지역을 만들고자 한다는 아. 뭐 이제 충주의 주장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갑니까? 오늘 주로 청주입니다. 청주. 네. 아 청주는 뭐 또 저의 그 정신적 고향. 그러니까요. 아까 지금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친척분들이 많이 사신다고요. 친척분들도 살고요. 저희 처가도 청주고요. 예. 청주에서 어디라고 하셨죠? 처가댁이? 아 처가는 이제 그 청주의 그 구도심 도청 소재지에서 한 50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보시죠. 예. 이 대부분 잘 모르실 거라서. 아 그렇죠. 예. 충청북도청이 이렇게 있고요. 네. 이게 어디냐면은 이게 무심천이랑 강이 하나 크게 흐릅니다. 요 강의 동쪽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주를 이해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동쪽에 중간 정도의 구도심이 있고 읍성이 있었고 네. 남쪽, 서쪽은 다음에 만들어진 지역들이다라고 하는. 특히 서북 쪽 보면 뭔가 퍼렇죠. 뭐예요, 저거? 저 공단. 공단이에요. 여기가 이제 청주 산업공단인 거고 아. 여기에 청주를 먹여 살리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있죠. 아 하이닉스. 청주가 지금 이거 덕분에 인구가 지금 85만까지 갔고 아 그래요. 조만간에 100만 돌파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야, 지방에서 이렇게 숫자 늘어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대세청을 주목하는 거죠. 아 대전, 세종, 예. 청주. 대전은 그냥 원래 그 정도 규모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세종이 부쩍 크고 있고 그 청주가 이 서북 쪽을 향해서 서울을 향해서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네. 여기서 잠깐 광을 건너가면 미호천 건너가면 이게 옥산면이라고 있고 옥산. 예 네. 그리고 오송이 있는 거죠. 아 오송. 그 오송에 그 KTX역도 있고. 그렇죠. 네. 이제 생명과학단지로 네. 제약단지로 거듭나고 있는. 사실 오송이 이런 지역은 아니었는데 사실 청주 상권도 아니고 그렇죠. 저기 좀 멀어요. 멉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세종하고도 좀 멀고 청주 네. 도심하고도 멀고 천안하고 가깝지도 않고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데 일부러 약간 새로운 도심을 만들고자 했던 것 같아요, 청주시가. 근데 이전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다른 지방 도시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을 딴 데 떨어뜨려 만들어 버리면 인구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분산돼 버린다고 했잖아요. 아. 이게 구도심은 인구를 뺏어가는 네, 네, 역이다. 네, 네. 근데 오송은 안 그렇다는 거죠. 오송은 놀랍게도 네. 독자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아, 청주 인구를 뺏어가지 않으면서. 물론 오기도 하지만 네. 청주 도심 내에도 아파트가 지금 새로운 게 많기 때문에 네. 굳이 오송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오히려 정부기관들 따라서 뭐 식약청이라든지 네. 따라서 온 이제 서울 경기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 제가 오송에 살던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아마 무슨 고깃집을 했던 모양이에요. 정말 엄청 달려 같은데. 저녁 한 8시인가가 정확하게 딱 지나자마자 그 동네 상권은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공무원분들이 그 시간까지 후딱 하여튼 먹고 뭐 집을 가시든지 어딜 가시든지 하여튼 하는 모양이에요. 아마 KTX 차 타고 뭐 그런 것 올라가셔야죠. 같아요. 예, 그래요. 오송은 버스 터미널이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좀 불편해요. 오송이 KTX역만 있어요, 딱. 아 그래요? 저도 이제 조치원 세종 좀 자주 다니니까 네네. 오송을 좀 가보고 싶은데 접근이 참 KTX밖에 없는데 아.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다 예약을 해버려가지고 늘 10,000원입니다. 아 그래요? 늘 예약 걸어놔야 되고. 어. 그래서 그냥 청주 시내 들어갔다가 다시 오든지 조치원 갔다 가든지 아, 오송이 또 그런 특징이 있군요. 약간 고립됐어요, 교통적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네. 오송하면 뭔가 이렇게 약간 시골 느낌인데 그 연령대들이 대체로 이렇게 또 많지도 않으시더라고. 시골 느낌이라는 게 이제 청주 구도심에 살았던 분들의 이미지인 거고 저는 청주를 요즘 들여다보는 거니까 네네네. 저 이미지는 새로운 이미지.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네네네. 굉장히 사실 근데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네. 청주적인 게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육거리라든지 아 무심천이라든지 육거리 유명하죠. 그런 거 전혀 무관한 그냥 저 흔히 경기도 교외에서 볼 것 같은 그냥 도시 일산 분당 같은 신도시 느낌. 같은 느낌. 그 느낌이라 네. 좀 재미가 없어요. 오 반대로. 네, 청주 오늘은 좀 예. 중점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하면 그 말씀하셨던 뭐 육거리 있고요. 육거리. 아마 전국에서 제가 볼 때 육거리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없죠. 그죠? 거기가 아마 저
포항에 육거리에 있던가? 제가 갑자기 아 그렇습니까? 딱 포항 육거리. 예. 여기도 구도심이고 예. 포항 육거리는 근대 때의 구도심. 청주 육거리는 전근대의 구도심. 네네.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육거리 신호 한번 받으려면 아주 재밌습니다 거기가. 보통 우리 이제 사거리에 익숙하니까 그렇죠. 오거리까지는 가끔 보는데 육거리 가면 막 이 신호가 내 신호인지도 헷갈리고. 여기죠 여기. 예, 어렸을 때 하여튼 거기 막 지나가던 기억. 거기 이제 시장이 또 하나 있거든요. 육거리 시장이라고 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청주의 핵심이라고 하면 여기입니다. 원래 핵심은 석교 육거리. 석교 육거리. 그 이제 남석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죠. 아, 꽤 오래된. 네네. 뭐 삼국시대부터 있었다는 전설도 있고. 그러니까 돌다리인 거죠, 석교? 돌다리입니다. 예. 땅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 아. 위치가 있어요. 남석교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핏 이제 알기로 충청도가 충주 청주해서 충청도 온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청주는 워낙 오래된 도시고. 청주 그렇죠. 주자 들어간 데는 다 기본적으로 뭐 최소한 통일신라까지 가는 거죠. 네네. 구조소경. 구조소경. 예, 맞습니다. 뭐 전주 다 보면 주자인 데가 다 조총소재지고. 전주 나주 뭐 이런데. 그렇죠. 예. 아까 말씀 중에 도청소재지가 그 중요하냐 말씀하셨었는데 네. 중요한 것이 그 무안 전남 무안이 네. 도청소재지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을 옮겨갔어요. 목포하고 사이에. 네네네. 그러면서 특례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무슨?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은 시로 승격시켜주자고 하는. 아, 무조건 무조건. 인구가 얼마건 간에. 예. 우리 무안은 목포에 흡수될 필요가 없다. 원래 목포는 지금 무안을 언제 흡수한다는 전제로 딱 사이에 만든 건데. 아, 근데 무안은 우리 필요 없고 네. 우리는 도청 소재도 있고 크고 있는 도시니까 우리 따로 간다. 그래서 도청 소재는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청주는 네. 한동안은 이 도청 소재지가 있다는 게 컸죠. 충주의 세력을 뺏어온 건데. 네네네네. 근데 물론 이제 요즘은 그렇지는 않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서북 쪽의 산업단지. 공단이 엄청납니다. 예. 한때 70년대는 섬유공업이 유명했었죠. 청주가요? 여기. 청주가. 그 방적 쪽의 메카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한 9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그 지금도 꽤 쟁쟁한 메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좀 꺾어졌고 그게 어느 순간 SK 하이닉스하고 네, LG 화학으로 네, 네. 성격이 바뀌었죠. 네. 야, 청주는 원래 뭐 그러니까 그런 그 섬유가 좀 70년대 유명했고 네. 7, 80년대 뭐 이 정도 때는 유명했고 그다음에 90년대 넘어서는 이제 하이닉스 요게 이제 좀 유명한 그렇죠. 도시가 됐군요. 그 경기권에 있던 거를 구미하고 저 옮기려고 하다 한적 경합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구미는 안 가기로 했고 요거 이제 경기도권에 남은 건데 그때 이제 일단은 지역 위무 차원에서 청주하고 구미에도 약간의 지분 줬지만 네. 안타까운 얘기지만 구미보다는 청주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은 느낌이 있고 청주는 계속 시설을 증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예, 지금도. 네. 그 저는 이제 확장 강남이라 말을 쓰는데 강남이 내려가고 있다고. 네. 삼성 따라서 결국은 지금 아산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배방까지. 아, 네. 지난주에도 아산 다녀왔는데 네. 아산 좀 아시죠? 아무래도. 아산 뭐 약간 약간 아시죠? 네. 아산이라는 게 원래 아산시가 있고 온양시가 따로 있잖아요. 네,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온양온천 쪽이 원래는 저기 독립된 건데 네. 요즘에 배방읍이 삼성의 배후 지역으로 뜨면서 요즘에 연담화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아산 온양이? 아산 천안아산이 있고 네. 온양이 왼쪽에 떨어져 있고 네. 중간에 배방이잖아요. 네네네. 배방이 커지니까 아, 연결하고 세 개가 있어요? 연결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삼성은 이제 그렇게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청주 도시를 100만으로 끌어갈 수 있는 힘은 있다. 택시 기사한테 여쭤봤어요. 뭐 저기 고속터미널의 서쪽에 있으니까 청주가 네. 그 청주 하면은 섬유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기업들 어떻습니까? 했더니 잘 모르겠고 우리 청주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하나다. 저게 우리 먹고 살려고 있다 지금. 아, 그 덕분에 이쪽에 지금 터미널이 몰려 있는데 가경동 쪽에 아 가경동. 전부 아파트잖아요. 완전 신도시 분위기로. 네네. 이게 원래는 이제 섬유의 힘이었지만 SK 하이닉스인 거죠 지금은. 네네네. 역시 반도체는 21세기의 석유입니다. 아, 뭐 충분히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청주에 아무래도 좀 옛 도심 뭐 이런 데들이 뭐 얘기들이 아유. 많이 좀 숨어 있는 데가 많겠죠. 많죠. 많습니다만 네. 네, 오늘은 약간 이제 청주가 현재 왜 뜨고 있는 걸 살짝 말씀드리고 이제 육거리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네. 청주하면 네. 전국적으로 버스 교통이 발달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버스 교통이? 대전하면 열차, 철도, 네. 청주하면 버스예요. 그러니까 청주와 청주 다른 곳을 있는 아니면 시외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가 그게 유명하다고요? 전국을 연결시킵니다. 청주가요? 청주가 가운데 있어서 그런가? 예
그리고 청주가 네. 이제 문제가 철도가 충북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거든요. 예. 이제 조치원부터 이제 청주 지나가는 건데 예. 그게 중에 산업철도예요. 그래서 이 공단 쪽을 지나갔었어요 원래. 네. 도청하고 해가지고. 네네. 근데 이게 여객보다는 산업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밀어냈습니다 어느 순간. 완전 외곽으로. 그래서, 네. 그래서 결과 청주는 사실상 열차 없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너무 멀리 보내버려가지고 충북선을. 아 그래요.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게 됐어요. 네. 아니면 조치원을 가서 경부선을 타고 가거나. 예. 근데 대전은 안 가죠. 대전 남쪽이니까. 그 조치원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조치원하고 청주는 생활권인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절판된 시각표라고. 열차 시각표요? 예. 요게 이제 일본에서는 100년 넘게 계속 출간되고 있고 네. 한국은 한 개인이 하시다가 너무 어려워져서 관두신 건데 예. 보면 아마 저보다 저 또래까지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기억 못 하시나 보네요. 아니 제 또래를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철도, 수도권 지하철, 항공, 해운, 고속버스, 시외버스, 문화재 가이드 등. 모든 게 다 들어있군요 예. 여기. 사실 일본 영화들 지금 이런 거 들고 다니거든요. 이게 체크해서 열차표 체크하고 어떻게 옮겨갈 것인가. 아, 그래요? 한국도 이랬던 거죠. 이거 언제 겁니까 이건 이게? 2003년 9월입니다. 2003년. 예, 그래도 얼마 안 됐어요. 한 7, 80년 됐게 좀 필요한데 야, 이게 뭐.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한 70년 된 책 같은데 20년밖에 안 됐네 그래도. 그 제 지인인 KTX 류경 기관사가 하나 주신 건데 그 본인도 90년대 이하로 못 내려가고 있다고. 물건이 없어가지고 다들 그냥 쓰고 버릴 거 아니에요 이거. 네네. 그냥 뭐 이거 시한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 남습니다. 야.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청주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죠. 청주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에? 청주가 네. 보시면 네.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기 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시외버스 터미널 색인도. 네. 보면은 서울, 인천, 수원, 춘천은 당연히 중요한데 네. 청주가 딱 나오죠. 오. 버스로서는 청주 대전이에요. 그러네요. 열차로에서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청주 없잖아요. 근데 버스 하면 청주입니다.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급인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광역시급이네 진짜. 광역시급이에요. 버스로는. 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따 네. 따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주가 버스가. 네, 청주 버스 하면 지금도 유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청주 시외터미널 부분인데 네. 제가 읽어볼게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서울 강남 가는 게 하루 39회, 남서울 가는 게 39회, 동서울이 42회. 제가 최근에 청주를 다녀와서 사진 하나 찍어왔죠. 워낙 네. 감동적이어서. 네. 청주는 서울로 10분 한 대씩 버스 보낸다는 게 최대 선전입니다. 저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들어보셨죠? 맞아요. 청주는 서울 가에 목숨 걸었어요. 버스가. 맞아요. 맞아. 서울에서 참 청주 가는 버스가 예. 대전보다 더 자주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청주를 자주 가냐 했는데. 버스 때문인 거죠. 강남, 서울 10에서 15분 간격. 예. 이거는 저 인천이나 경기도 남부 지역보다도 자주 오는 겁니다. 버스가.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청주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이 터미널 주변하고 오송 쪽은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한 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멀리 떨어진 동. 좀 멀리. 근데 보면 계속 청주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버스 매니아들이 청주를 많이 가는 게 네. 전국의 버스 다 오니까 여기는 청주는 서울 가는 게 아니라 청주로 갑니다. 네네. 기차가 일단 잘 이게 없으니까. 없다 보니까 이게 생긴 안타까움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오송과 청주 서북부 지역은 그냥 서울의 일부가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투자하는 분들이 청주 많이 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서울인 거예요. 대서울. 그래요? 예. 삼성과 경부선 열차를 통해 이어지는 청주 강남 라인이 있는 거고 네네네네. 버스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서울에 직장을 둔 1인자들, 미혼자들이 오송에 많이 살았습니다. 오송에서 그냥 KTX 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이란 단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역 근처로 봐야 되는 거고 네네네. 오송역 KTX에서 서울역 KTX까지는 그냥 1시간도 안 걸리는 거고 내려서 근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SRT도 있고. 네네네네. 그래서 요즘에 강남 쪽에 SRT 이용자가 많아서 청주가 그걸 빨아들이고 있어요. 오송 쪽에서. 그래서 예전에 청주 중심하면 여러분들은 육거리 해가지고 무심천 동쪽의 남쪽 지역을 떠올리시는데 많이 네. 지금 청주의 중심은 서북 쪽입니다. 제일 서북 쪽에
천안을 향해 있는 오송하고 살짝 서북 쪽에 있는 가경동 중심으로 한 네네네. 버스터미널 지역과 공단 지역인 거죠. 요 개념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셔야 네네. 청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일단 청주는 서울 생활권으로 버스로 연결이 돼 있는 서울 생활권이다. 아침에 보면 오송에서 서울 가는 버스 그 경부고속이 바글바글해요. 아 그래요? 꽉 막혀 있어요. 10분에 그러니까 그냥 10분 안에 쏘고 있으니까 거의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수준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네. 그리고 또 들은 얘기가 네. 서울에서 청주 오는 거 네. 예약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예약이 마감되잖아요. 네. 꽉 차면은 다음 편을 늘린대요. 무조건. 아 바로 추가 배차? 우리 청주 시민을 서울에 내버려둘 수가 없다. 이걸 그 정신이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기사분이 집에 네. 갔다가 투덜대면서 나왔다고 다시 배차돼가지고 아, 근데 새벽 1시든 2시에 보낸답니다. 우리 청주 시민은 집에 가셔야 됩니다라는. 야 청주 분들 든든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서울 금천구나 도봉구 수준인 거예요 그냥. 아. 막차가 새벽 1~2시까지 있어가지고 아. 집에 갈 수 있다. 네네네. 서울에 술 마셔도. 제가 이제 근데 이건 네네. 뭐 편견이긴 네네. 하겠습니다만 가끔 보면 지역별로 지역의 얼굴들이 있어요. 그 지역 생김새들을 약간 저는 구분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가끔. 아 이건 이제 대전 분이 본 청주. 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분 딱 봤는데 아 이분은 청주 같다 하면 그 청주 분이 있어요. 근데 특히 청주가 약간 센 것 같아요 그게. 아 그건 좀 있죠. 다른 지역들보다 아마 막 사람들의 이주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청주 얼굴이 약간 좀 폭이 좁고 약간 매부리코 같은 느낌에 약간 코가 좀 높으시고 하여튼 그 청주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고집이 세시다는 얘기들은 종종 하죠. 그리고 청주만의 또 말투가 또 있고. 그렇군요. 예. 그건 몰랐습니다. 예, 청주만의 말투랑 하여튼 청주에 제가 이제 워낙 많이 친척분들이 있으니까. 많으시고 또 처가도 그러다 보니까 아, 청주만의 하여튼 컬러는 굉장히 재밌는 컬러가 좀 있습니다. 대전이 다른 얘기인데 네. 대전이 충남적이진 않죠. 어떤 의미에선. 대전은 섞여 그렇죠. 있어가지고. 예, 너무 뭐 여기 섞여 있어. 진짜 충남적이다라고 하려면 이제 저 어디 홍성 뭐 이런 데 가시는 게 바닷가 쪽. 예, 그쪽이 훨씬 아니면 더 공주나. 그렇죠. 금산 뭐 이런 그렇죠, 데 가시면. 그렇죠. 예. 근데 금산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전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전북 북쪽이랑 이제 또 충남 비슷해요. 남쪽이랑 거의 뭐 이렇게 네, 같은 의미에서 거의 금강권이라서 예, 그렇죠, 그렇죠. 금강생활권이 있고 그 아래 만경강권이 있는 거고 예. 사실은 말씀처럼 그런 의미에서 옥천도 통하는 거죠. 옥천. 충북이긴 하지만 대전권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래가지고 옥천 시내버스 다녀요 대전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옥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네. 경부고속도로 초기 멋있는 거 많다고. 예, 네. 사실은 대전에 붙으면 좋은 데인데 예. 그랬다간 그나마 인구 없는 충북이 더 줄어들어가지고 못 붙이고 있다고 예, 하는. 충분히 가만히 있지 않는 거. 그러니까요. 예. 한편 이제 세종의 조치원은 사실은 청주에 붙이면 되는 건데 이게 세종시라는 자치시가 돼버리는 바람에 좀 곤란해진. 네. 자, 이 청주. 예. 청주는 이제 서울 그런 생활권인데 이번에 이제 이번은 아니고 한 몇 년 전쯤에 그 충북 청원이 이제 원래 청주를 그렇죠.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합쳤죠 이번에. 이번은 몇 년 전에. 마침 준비해 왔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아주 청주 넓이가 엄청 넓어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보시면은 요건 이제 1960년대 후반 청주 도심 내 물길에 관한 연구라고 이제 물길, 예. 강. 예. 그 논문에 실려 있는 지도입니다. 원래 청주 읍성은 요만했던 거죠. 맨 가운데 조그만한. 가운데. 네네. 이제 도청 입구안국 근처, 약간 남쪽. 네네네네. 했다가 21년에 구도심이 만들어지고 네. 22년쯤에 대청주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청주를 좀 도시를 크게 키워보자. 네. 우리가 이제 도청 소재지기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39년에 이제 최초의 청주 시가지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정비하겠다. 아 시가지. 시가지 계획. 예. 이 시기에 다 시가지 계획이 만들어져요. 네. 광주도 이때 좀 만들어지고 아. 서울도 36년에 영등포 편입하고 아. 대부분 이때 커집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처음에는 네. 일단 조선시대 때는 보면은 도심이 조그맣게 있으면 주위에 배후지가 있거든요. 서울이면은 사대문만 서울이 한양이 아니라 네. 송저심리라고 대충 아. 이태원이나 불광까지는 대충 권역이다. 그린벨트다라는 개념으로 묶었던 건데 네네네네. 이제 일제 때가 되면서 딱을 떼내요. 그 주변권을. 그리고 핵심 지역만 딱 해서 요게 그 한양이다 예를 들어서 네. 요게 청주다. 조그맣게 줄입니다 한번. 네. 네. 그리고 그 바깥에다가 철도 만들 거 아니에요. 네. 도심에다 만들면은 좀
복잡하니까 예. 요즘에도 철도 외곽에 만드는 것처럼 예.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신도심을 만드는 거죠. 자기들의 거주지를. 아. 근데 원도심과 구도심의 형성. 아. 그랬다가 이제 이게 안정되고 나면 식민 통치가 이걸 이제 다시 키우기 시작해요. 아. 원도심부터 그래서, 다시 키우고 아니면 주변에 빈 땅을 찾아가거나. 청주도 그런 식으로 점점 주변에 넓혀간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67년 청주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73년에 13년까지 요 그게 이제 청주였고. 요게 청주였고 밖은 청원군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 요거를 14년에 묶으면서 아, 통합 청주시가 되는 거죠. 청주시로. 일종의 도농 통합인데 네. 도농 통합이 지역마다 좀 갈등이 많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수, 여천 이런 데라든지 네. 또는 저 마창진도 좀 농은 아니지만 예. 그렇지만 청주는 비교적 잡음이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권이 크게 없었나요? 그러니까 청원군에서도 많이 원했대요. 주민들이. 아, 같이 합치기를. 합치기를. 그래서 결국은 청주 자체가 서로 가깝다 보니까 도시화가 진행된 거예요. 청원군에서도. 아. 그러니까 주로 북쪽 지역. 네. 지금의 오송 같은 데도 청원이었던 거죠. 아, 그래요. 근데 남쪽 지역은 좀 상황이 다르고. 아. 여기 지금 저 공군사관학교 한데 그쪽은 네네네. 다른 거고. 공군사관학교 쪽에 칼국수집이 맛있는 집인. 얼마 다녀왔는데 몰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따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네네네. 이게 39년 당시의 영등포 개발지도. 당시의 개발지도예요? 예, 신도시 조감도네. 예 조감도입니다. 이대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지금도? 이대로 들고 걸으시면 답사가 그대로 됩니다. 이거를 왜 개발했냐면은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택지 개발. 그렇습니다. 20세기 중기에 조선인들이 밑집에 살 수 있도록 개발한 새로운 양식인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전통을 믿고 있는 거죠. 네네. 저 때도 집값 많이 올라서 고민이었나 봐요. 그렇죠. 소송당할 각오로 쓴 대한민국 부동산의 대기록. 김시덕 박사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전국 서점에서 확인하세요. 아, 그 시내 구 도심에는 그 유명한 통닭집 하나 있습니다. 청송통닭이라고. 청송통닭, 예. 청주인데. 청주인데. 갑자기 또 왜 청송군이 청송이지? 이건 여담인데 예. 그 통닭하면 원주 통닭이 유명합니다. 원주? 강원도 원주요? 원주. 네. 원주식 통닭이라는 개념이 있을 정도예요, 전국에. 원주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토막낸 다음에 네. 그걸 각각 옷을 입혀가지고 튀기는 거예요. 그 방식의 원조가 원주래요. 아, 원래 치킨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원래가 아니라 네. 1950년대에 원주의 미군 기지였던 캠프롱 옆에 있었던 데에서 처음 개발한 거다. 하긴 우리 예전 시장 통닭 그냥 진짜 말통으로 그냥 그렇죠. 튀긴 건데. 전기구이 통닭인데 그게 아니라 요거 아. 이제 요거 마치 여담까지 제가 볼 때 끝내겠습니다만 쌍동 통닭이라고 있는데 쌍통? 네. 쌍동 예. 요 가게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생각이 돼요. 아, 토막낸 프라이드 토막내서 치킨을. 해서 각각 튀긴 먹기 좋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군들이 통이 싫었던 거예요, 묵고. 그래서 미국에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게 조그맣게 네네네. 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가격도 시작해가지고 원주에 퍼졌고 열차 따라가서 전국에 퍼져가는. 그래서 아마 원주하고 청주도 같은 어떤 면에서 이제 중앙선 연결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아, 그런가요? 내륙적으로 예. 어. 그 중앙선 충북선으로 이어진 라인이거든요. 아, 그 뭐 충북 뭐 제천 뭐 이런 데 그렇죠,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원주 제천도 같은 라인인 거고.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자, 청주. 어느덧 벌써 시간이 꽤 지났네요. 지났습니다. 네. 네, 통일호 타고 지나가는 우리의 김시덕 박사님의 도시야사. 청주 요즘에 아파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도심에. 네. 과연 거기에 살아야 될까 안 살아야 될까는 그렇죠. 이 책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 책을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아직 청주 얘기가 한참 남았죠. 제대로 못해서요. 아직 당연히. 지금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 청주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